네, 안녕하십니까. 로아입니다. 오늘은 레버리지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첫 번째, 레버리지 전략을 이행할 때 필수적으로 저희가 갖춰야 될 소양이라고 할까요? 멘탈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조를 한번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제 수비적 수익 전략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전략을 잘 활용하면은 정말 안정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꾸준히 좀 이렇게 수익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라 엄청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적인 전략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지막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레버리지를 진행을 할 때 정말 필수적으로 좀 저희가 갖춰야 될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직전에도 말씀드리고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매수하는 가격은 절대 최저점이 아닐 겁니다. 혹시 모르죠. 최저점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운이 좋은 거고요. 대부분은 저희가 매수하는 그 가격은 최저점이 아닐 겁니다. 그것을 이제 바꿔 말하면 매수를 해도 저희는 물린다는 건데요. 더 떨어진다는 것이죠. 매수한 가격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후회하거나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좀 더 기다렸다 살 걸. 더 떨어졌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거는 후회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그건 되게 자연스럽고 되게 일반적이고 되게 보편적인 상황인 겁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사면은 최저점에 산다면은 뭐 항상 사면 최저점일 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망이나 후회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하락장에서 만약에 저희가 매수를 했다면은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마이너스 막 50% 이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코인 시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쪽으로의 쏠림이 매우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하락장에 접어들면은 그게 언제 끝날지 정말 모를 정도로 두려움이 들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사실 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매수가 아니라면은 기본적으로 상승장에서도 물리는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후회하거나 원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 대한 입장, 네, 마이너스에 대한 입장 첫 번째.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되게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일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본다면 그거는 어, 물려서 두렵고 공포의 대상이지만 슬픔의 대상이죠. 슬픔의 대상이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것은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서 더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그게 상승장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승장으로 가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계속 꾸준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느낄 게 아니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이거는 매집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곧 기회로 볼 지금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마이너스에 대한 로아의 입장을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욕심과 두려움인데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이 마이너스에 대한 입장이 현물에서는 되게 편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버리지에서는 좀 다릅니다. 저희가 레버리지를 아무래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일이다. 그건 물론 레버리지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배로 항상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 두려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락에서의 두려움도 있지만 상승에서의 두려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상승하면은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미리 팔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익률을 다 가져가지 못하고 팔게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이제 좀 견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욕심,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 참 우리를 많이 괴롭게 하는데요. 이 욕심과 두려움을 잘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근데 레버리지에서는 더더욱 컨트롤을 더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요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배로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을 잘 절제하고 그리고 충분히 플러스가 났는데도 예를 들어 플러스 뭐 20% 30%가 났는데도 우리는 저배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어,
욕심을 좀 더 부리다가 금방 또 물리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과 두려운 부분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에서는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는 되게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적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는 우리 항상 우리 곁에서 한평생 함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저의 기본적인 투자에서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배로 가되 그 플러스가 나면 그 욕심을 최대한 절제를 하자라는 것으로 좀 필수적 소양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본격적으로 저배율 활용해서 수익화하는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간략하고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요거만 잘 실천을 해도 정말 꾸준하게 제가 추구하는 한평생 투자를 우리 가까이 하면서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요건 하나의 전략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첫 번째 사항, 욕심과 두려움을 잘 컨트롤하자. 요거는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배는 저수익률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고배보다는 저수익률이겠죠. 그러나 그만큼 우리는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배는 저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배로 고수익률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청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청산은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청산을 피해갈 줄 알아야 되고, 청산 가기 전에 손절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이고, 어쨌든 저희는 저배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청산을 피하면서 수익할 수 있는 최대로 그런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옥션이라는 바이낸스에 있는 코인이고요. 비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옥션이라는 것을 제가 매수한 이 하나의 내역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스샷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옥션 USDT 오른쪽에 isolated 5 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항상 그냥 무조건 그냥 아이솔레이티드로 하십시오. 만약에 선물 거래를 하시게 되면 이건 무조건입니다. 예. 아이솔레이트가 뭐냐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독립적으로 이걸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10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어치 옥션 이 레버리지 롱 5배를 샀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90만 원은 제 현금 시드로 있는 거죠. USDT 시드로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아이솔레이티드로 안 하면 이게 청산이 될 때 제 시드까지 보증금처럼 이렇게 얹어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다 제가 산 금액 말고 나머지 USDT로 현금 보유하는 시드까지 모두 다 청산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이솔레이티드로 하셔서 제가 매수 청산 당하더라도 매수한 금액만 좀 청산을 당하도록 그렇게 아이솔레이티드로 좀 설정해 두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저 아이솔레이티드 5 곱하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리큐 프라이스라고 해가지고 청산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마진 USDT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이제 아이솔레이티드고 제가 설명한 여기 마진 USDT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14,531 USDT로 이렇게 산 내역인데요. 여기 보시면 옆에 보시면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옆에 보시면 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청산을 피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둘 다 사실은 돈을 추가로 투입하는 겁니다. 예, 돈을 추가로 투입해서 청산을 좀 피해가는 방법인데요. 요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보증금을 넣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넣어서 청산 가격을 내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증금을 넣게 되면 그 보증금은 제 수익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것과는 이제 별개로 그냥 보증금으로 그냥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배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비효율이고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이 청산 가격에서 물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청산 가격에 물을 타는 것이 아닌 청산 가격보다 살짝 위에서 물을 타십시오. 그래서 안전하게 그래서 18.3 달러나 아니면 18.4 정도에서 물을 타도록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청산을 피해 가면서 물을 타면서 이 평단이 낮아지기 때문에 청산 가격도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추매를 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물을 탄다는 거는 분할 매수를 하겠다는 건데, 그럼 분할 매수도 그냥 하면 안 되죠. 그냥 똑같은 금액으로 분할 매수를 할지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제가 전략을 하나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5배보다는 그래도 2배, 3배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하셔라. 그러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접의 분할 매수 전략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4차로 나눠서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를 합니다. 저는 항상 5배 이하로 좀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1차 때 매수할 때는 제 시드에 한 5% 정도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2차 때, 그러니까 청산 가격 좀 위에서,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황 갔을 때는 18.4 정도에 저는 보통 15%를 좀 매수를 걸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체결이 됐다. 그럼 청산 가격이 아마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3차, 이제 제 시드에 이제 30% 정도를 이제 그 청산 가격보다 살짝 위에 또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1차 때 5%, 예를 들어 10,000원이 있다면은 500원, 2차 때는 1,500원, 3차 때는 이제 3,000원, 그쵸? 이제 4차 때는 이제 그 나머지의 100%니까 요 500원, 1,500원, 3,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이게 5,000원, 이게 50%입니다. 거기 가지고 4차가 5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5,000원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4차로 나눠서 이렇게 좀 물을 타면서 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 났을 때 대충 한 두세 배로 했을 때는 2배로 했을 때는 현물 기준 20% 그럼 40%죠. 40%일 때 최종 익절을 하는 것으로 좀 대충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매도 목표 금액을 좀 설정하시고요. 그렇게 이제 상승할 때도 좀 분할 매수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요 레버리지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드린 건 아주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요거를 잘 이행한다면은 정말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네. 네, 그래서 마지막 최종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차트는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 어떤 차트일까요? 좀 알고랜드 차트인 것도 같고요. 그쵸? 지금 상황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상승을 했다가 최고점 맞고 살짝 빠지는 그림이죠. 그래서 최근의 상황과 되게 비슷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살려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미래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가서 하나의 차트를 또 찍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네. 미래의 차트가 아니고 사실 과거 세이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 왼쪽에 이 차트는 바로 세이의 300원대 이렇게 올라갔다가 4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이렇게 조정받는 요 차트입니다. 요 부분의 차트죠. 그래서 요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데 매도해야 되냐라는 문의가 많아서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추매하면 추매했지. 홀딩 하셔라. 매도할 타이밍 아니다 아직 라고 말씀드렸던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간과 매우 닮아 있죠. 그래서 세이도 요 이후에 이렇게 좀 1,000원을 돌파하면 하는 어떤 이런 폭발적 상승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순간을 좀 너무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의 우리의 절호의 기회로서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과거 세이에 제가 또이 아마 그 영상 보면은 이 영상이 있을 겁니다 뒤에. 네, 그래서 그 영상 그때 했던 좀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서 제가 갖고 왔다고 말한 요 차트를 좀 참고 삼아서 지금 요 순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하나의 기회로 좀 삼자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